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여권 일각에서 한동훈에 대한 일선 복귀 방안이 검토 중이라는 정말 황당한 헛소리가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또다시 여권 흔들기에 들어간 것이다. 그도 그럴 게 지금 한동훈, 윤대진, 윤석열 측근 라인의 승진과 일선 복귀설이 언급된 곳이 바로 어디서 나온 겁니까? TV조선에서 나온 거죠. TV조선이 또 여론을 가지고 장난질 치기 위한 수작질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한껏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간 개혁을 위해 수많은 국민들이 애를 쓰셨습니다. 현재도 역시 고생을 하고 계시죠. 직장일, 가정, 모든 일들을 둘째치고 개혁을 위한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직장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개혁이 없는 미래 속에서는 무엇이든 담보가 되기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나섰습니다. 공정한 사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란 단순히 공공의 이익만이 아니라 나와 나의 가족, 특히 미래 세대의 주역이 되는 이 자신들의 아들, 딸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촛불을 들고 개혁의 목소리를 높여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만한 새해부터 황당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런데 어찌 보면 사실 예견되어 있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를 좀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공수처 연내 출범을 외쳤던 것도,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해임 처분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도, 올해에 접어들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개혁 이슈와 윤석열에 대한 징계 이슈가 문재인 정부의 1년 4개월 임기를 남겨둔 상태에서 대선 전국 계획들이 가동이 되면 결국에는 힘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모든 이슈들을 대선으로 다 돌려버리는 이러한 이슈몰이로 대부분의 이슈들이 묻혀버립니다. 그 틈을 타 어찌 보면 검찰도 한 해만 어떻게든 넘겨보자, 이런 생각을 해왔을 겁니다. 그렇게 무엇보다 국민들이 개혁의 속도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이명박근혜의 사면론과 한동훈 검사장의 직무 복귀설까지 예상했던 것처럼 다음 정부로 이 정권이 바뀌기 이전 단계에서 늘 보아왔던 것처럼 여론에 의해 힘을 빼거나 또는 이제 스스로 겁을 먹고 일부 몇몇의 여권 정치인들이 힘을 스스로 빼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권 재창출만 바라보고 국민만 바라보고서 정치를 한다라고 하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과 이야기들이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구시대적인 정치의 산물이죠. 여전히 이 범죄 행위조차도 분열과 갈등이라는 그 프레임 속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남아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TV조선발 한동훈 직무복귀설에 대한 이슈도 같은 이유에서죠. 청와대와 여당이 4월 재보선을 앞두고서 민심 수습을 위해 이달 중순 검찰 인사에서 추윤 갈등 국면에서 만들어졌던 이 좌천성 인사의 대표인물 윤석열 측근 한동훈 검사장의 직무복귀에 대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식의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엄연히 범죄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피의자를 일선으로 복귀시킨다라는 것, 바로 사안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라는 것을 단순히 정치적 논쟁거리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성역을 두는 거,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태들의 심각한 문제의 본질이죠. 이게 바로 구시대 정치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TV조선이 받아들이는 민심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진짜 민심과 완전 동떨어진 정말 다른 세상의 이야기들인데, 정치인들 또한 사안의 본질을 정말 잘못 보게 되면 이런 오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는 심각히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항상 이런 가짜 민심, 해석의 오류를 조심해야 할 겁니다. 아마 여권에서의 그 민심 수습이라는 목적에 윤석열을 비롯한 측근 한동훈에 대한 직무를 바라보는 것 또한 이렇게 사안의 본질을 정치적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일부 정치인의 행동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는 구시대적 정치의 산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국민이 직접 나서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외쳤던 촛불 탄핵 전국을 변국점으로 해서 현재의 시기에는 국민들이 더 이상 이런 정치적 이해와 해석에 대해서 용인해주는 분위기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구시대적 정치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치인들이 정말 제멋대로 해석해서 국정을 논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지금 시기에는 불가능한 그러한 일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만큼의 국민들이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치권의 목소리를 내는 이 정치 활동 자체가 기반에 깔려 있어야 하는 것이겠지만, 이미 국민들이 그러한 노력과 결집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된 이 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 빛을 발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매번 방송에서 그 노력이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우리가 좀 더 힘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요, 절대 이 해석에 대해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노력이 생각보다 좀 부족해 보인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지치지 말고 우리는 좀 끝까지 목소리를 내는데 힘내야 한다, 이런 의미라는 점은 다들 어렴풋이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새해 예상했던 그림이기는 하다지만 역시나 국민들의 분노하는 그 마음 더 확실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그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그 생각을 마음먹게 되는 그런 이슈입니다. 자, 그런데 TV조선에서 나온 보도의 내용 좀 다시 돌아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TV조선은 어제인 1월 3일 이걸 단독이랍시고 보도를 했습니다. 여권이 윤석열 측근 한동훈에 대한 직무복귀를 검토 중이다, 검찰 정상화 여부에 힘을 쏟을지에 대한 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 대한 언론발 여론 교란 작전을 또다시 실행했습니다. 검찰과의 관계 재정립을 위해서 윤석열 측근 윤대진은 현재 사법연수원 부원장에서 고검장급으로의 승진 가능성이 언급된다라고 하고, 여기에 덧붙여 윤대진의 그 승진 여부는 윤대진의 친형이면서, 그리고 어찌 보면은 친동생보다도 더 친동생처럼 윤석열을 대하는 등 윤석열과의 상당한 친분을 과시해 왔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전 용산 세무서장 윤우진에 대한 그 뇌물수수 의혹, 이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윤대진에 대한 승진이 결정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라는 이야기도 TV조선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윤우진 사건도 무마될 것이라는 그 예고를 남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우기는 좀 어려워 보이죠. 그리고 그뿐만입니까? 추미애 장관 라인이라고 언론들이 프레임을 씌웠던 이성윤 지검장의 인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과 함께 윤우진 사건에 대한 언론의 압박, 또한 윤석열 측근들의 승진과 직무복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재보선을 앞둔, 그리고 대선을 앞둔 정치인들을 향한 언론의 압박 카드를 꺼낸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참고로 관련돼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 사안을 받아들이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해서 페이스북을 좀 쭉 봤습니다. 그런데 황희석 최고위원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권이 윤 총장 측근 한동훈의 복귀를 검토한다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부터 확인은 해야 되겠지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여권은 여권이라고 부를 수 없다, 검찰의 앞잡이라고 불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꼴을 보려고 2명의 장관을 희생시킨 게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당당하다라고 한다면 그 여권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여권을 대표하는 듯이 TV조선이 다루고 있는 그 숨은 인물, 그자의 실명이 무엇인지 까놓길 바라고, 거짓 기사라고 생각을 하고 싶지만 혹여나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면상을 꼭 보고 싶다, 물론 면상을 보는 것만으로는 그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확히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생각을 잘 전달해 주신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황희석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글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 말하고 있는 민심이라는 프레임을 항상 좀 듣다 보면요, 도대체 쟤네들이 말하는 민심은 어느 세상 속 이야기지? 그러니까 제가 체감하는 그 민심과 다른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정말 수많은 젊은 청년들, 그리고 정치권에 무관심한 분들이 자신에게 와닿지가 않으니까 정치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려워했던 부분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듯 자신들의 정치적 사상을 민심이라는 프레임으로 국민들에게 마치 주입시키려는 듯한 그 여론전, 소위 언론 플레이는 이제 더 이상 성숙해진 시민사회에서 통하지 않는 정말 옛말이기 때문에 구시대적 정치의 산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지만 예전에 비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번 한동훈에 대한 직무복귀설은 단순한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실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극렬히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국민들의 분노는 그 대상이 여권이 되었든 야권이 되었든 그 분노의 화살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장담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윤석열과 윤석열 측근에 대한, 그리고 이명박근혜에 대한 사면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정치적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범죄에 있습니다.
만인에게 공평한 법, 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특정 개인에게 결코 성역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국민의 뜻이고 국민의 명령이며 정말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세상에서의 규율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이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